해가락국의 시조이자 가락의 후예, 즉 김해 김씨 허씨, 인천 리씨의 시조이신 김수로와 그는 개국 초부터 오로지 백성들을 위한 애민정치를 표방하여 선정만을 베풀었다. 수로왕은 즉위 7년에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한다. 왕비의 이름은 허황옥, 나이는 16이었다. 가락국기에 의하면 서기 48년 7월 27일 수로왕은 왕비 간택을 진언하는 부도관들에게 자신의 강림이 그랬듯 왕비를 맞이하는 일 또한 하늘에 명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유천간으로 하여금 망산도로 나아가 왕비를 기다리게 했으니 이는 오로지 수로왕의 선견지명이라 해야 할 것이다.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유실된 채 전해지지 못했던 밀성대군의 제단비다. 구한말 그의 묘를 찾아 헤매던 후손들에 의해 마침내 묘전지석이 발견됐거니와 바로 이 터가 밀양박 씨의 중시조인 밀성대군, 신라왕자 박원침의 묘라 했다. 그는 밀양 땅에 처음 뿌리 내렸던 인물로 밀양박 씨만의 문종사를 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일이었다. 그 뒤 숱한 인물들을 배출해온 밀양박 씨의 문종사는 오늘에 이르러 약 400만, 크게 12중조로 분파되어 전해온다. 옛말에 이 시는 모두 경주 이시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다. 경주 이시는 이시 성 중 사성의 으뜸 종문으로서 진주, 원주, 재령, 아산, 평창, 우계, 차성, 합천 등의 이 시는 모두 경주 이시의 분적 종파다. 소판공 10세 춘정 순흥 부사와 출림 문화시랑 형제분을 시작으로 고려말 15세 이후부터 주요 계파가 형성됐는데 평리공파, 익제공파, 국당공파, 구정공파, 상서공파, 사인공파, 판전공파, 월성군파, 직장공파, 석탄공파, 교감공파다. 경북 경주군 강동면 왕신리 운곡서원. 이곳에서는 해마다 음력 3월 초정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시조의 향사가 베풀어진다.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백성들이 추앙하여 받던 제사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향사는 권시문중이 아닌 유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타성바지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는 김행, 아니 권행의 인품과 덕망을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안동권시 시조 권행. 그를 기리어 받드는 안동시 북문동의 이 태사묘에는 아직도 그때 그가 쓰던 몇 점의 유물이 천년 저쪽의 세월을 웅변하고 있다.
산을 두르고 돌아앉아서 산과 더불어 나이를 먹는 고향. 그 고향 땅에서 솜솜한 세월을 엮어온 조상들은 그네들을 반가이 맞아주고 있었다. 넉넉한 조상들은 아득한 후손에게 양짓금을 내주고 노독을 풀기도 전에 어른들은 깊은 예를 올린다. 손 있는 날은 피해야 하고 볕이 좋아야 하는 까다로움으로 받은 오늘, 바라 깊숙이 모셔두었던 조상들의 채취가 마당 가득하다.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한 정기총회. 이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모임은 성씨의 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시작이었다. 성원을 이루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맞이야 할 수가 있지. 여기서 하나라도 안 맞으면은 이 족보를 마당에 가득한 조상들의 손때 묻은 고소적을 펼치는 아이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족보의 주인이 아이들도 궁금할 것이다. 예, 이 할아버지가 신조야. 윤관 할아버지는 윤결 할아버지 여기. 예, 문숙공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예? 실로 명문가다운 모습으로 만난 파평윤 씨. 이제 파평윤 씨 그 고향을 찾아 떠난다. 떠나는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 이들도 어떤 뿌리를 안고 태어났을 터였으니 기차가 닿은 곳은 경기도 파주 땅. 신라 경덕왕 때 파평현으로 불린 파평윤 씨의 관향이다. 그 동북쪽에 자리 잡은 파평산. 파평산은 파평윤 씨의 시조 태사공 윤신달의 탄생과 성장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성균관의 봄, 전국의 유림들은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인다. 엄연히 시대는 바뀌었으나 그 시대가 남긴 여운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석전대제라 불리는 이 의례는 공자를 모시는 제사다. 이 자리에는 동국 18연 또한 함께 배향돼 있다. 공자와 같은 맹자와 같은 삶을 살다 간 이 땅의 성현들. 그 가운데는 경주 최씨가 낳은 인물 또한 있으니 문창공 최치원이다. 그의 아호는 고운. 신라의 문학계를 대표하는 최고봉으로 득성시조인 소벌도리의 24세손. 그러나 소벌도리 이후 세대가 불분명하여 문창후 최치원을 관양시조로 한다고 경주 최씨 상계본은 적고 있다. 따라서 경주 최씨들은 자신이 몇 세 손인가를 그로부터 헤아리는 것이다. 고운이 태어난 때는 신라말, 사량부 곧 지금의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독서당에서였다고 한다. 기록에 전하는 바대로 그가 이곳에서 자랐다면 이 방은 신라 문학의 최고 산실쯤이 된다. 그리고 그가 남긴 수많은 문장들 속엔 또 이런 풍경들이 속속들이 배어 있을 것이다. 경주 남산 아래 숭덕전. 매년 이곳에서는 봄, 가을로 대제가 거행된다. 천년 왕조 신라의 대제답게 의식 또한 장엄하고 생물로 올린 제수부터가 눈길을 끄는데 이 쪽진 노인과 그 자손뻘이 되는 이들 그리고 저 노인들이 모두 밀양박씨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신라의 엄연한 법도에 따라 진행되는 이 제사는 밀양박씨의 시제요 이 땅 모든 박씨들의 시제이기도 했다.
신라 시조 박혁거세. 그는 이 땅 모든 박씨가 떠받드는 유일 시조였던 것이다. 여느 제례에서나 헌관은 모두 남성이 맡는 게 관행이다. 그렇지만 신라 왕릉제에서는 여성도 어엿한 헌관이 되어 의식을 치른다. 선덕여 왕릉제를 치룰 경우가 그렇다. 무덤의 주인이 여성이기에 같은 여성이 헌관을 맡아서 의식을 주관한다. 이처럼 왕의 입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 왕릉마다 직계 혈족이 의식을 도맡아 진행한다는 점이 신라 왕릉제의 특징이다. 신라 왕릉제를 치르는 여러 김씨 중에서 강릉 김씨가 주관해서 모시는 분은 삼국 통일의 기반을 굳게 다졌던 무열왕이다. 강릉 김씨가 무열왕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릉 김씨의 가슴 속에는 왕족의 후예라는 은근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을 법도 하다. 시조가 뚜렷한 100여 번의 김씨 가운데 강릉 김씨의 뿌리는 약 1200년 세월을 뻗어내려온다. 경주 김씨의 원조인 김알지의 16세 손인 무열왕, 그리고 무열왕의 6세 손인 김주원, 그가 바로 강릉 김씨의 시조다. 시조 백오경, 자는 경천이며 호는 송계공이시다. 고결한 인품에 학문 또한 뛰어나 당나라 조정에서 처미사와 이부상서를 지낸 인물. 중국의 제왕 전승 성원도에 의하면 황제 헌원의 후손인 백을병의 후예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행적에 관해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동경통지 불사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그 풀이인즉 신라 선덕왕 원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780년, 당나라 조정의 처미사인 송계공께서 정적들의 모함을 피해 신라로 건너와 이곳 경주군 자옥산 아래 만세암과 영월당을 지어 거처했으며, 신라의 선덕왕이 친히 납시어 만세암과 영월당을 정해사와 경춘으로 개명하여 친필현판을 내려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 앞에서 이제 이 땅의 백시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몇 가지 강렬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정적들의 모함을 피해 쫓겨왔을 송계공이 무슨 재력으로 만세암과 영월당을 건축할 수 있었으며, 더구나 중국의 천자, 즉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만세라는 휘호를 감히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친히 납신 선덕왕이 당호를 개명하여 친필 현판을 내려주었다고 했는데 그 전후간의 시차는 도대체 얼마나 되며 그러한 정치적인 배려는 또한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또 두익이나 배현묵 등 정적들의 모함을 받은 시기가 기록대로 신라로 건너오기 전이었을까? 아니면 신라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려던 시기였을까? 이와 같은 행간의 의문들은 결국 송계공께서 신라로 오게 된 정치적 배경과 더불어 그가 지녔을 권력적 신분을 짐작해 해주는 열쇠가 아닐까. 이제 이만큼 제시된 의문의 추론 앞에서 후손들은 제각기 스스로 깨우쳐 익힐 수밖에 없으리라. (1930년) 서울 인사동에서 놀랍게도 실전된 시조묘의 지석이 발견됐다. 지석에 따르면 시조 곽경은 고려 인종 때 과거의 급제, 금자 광록 대부와 문화 시중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렸다.
그는 본래 중국 관서 홍릉 사람으로 고려에 귀화했다. 인종 때 고려 조정은 그를 군에 봉하니 바로 포산군이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현풍편에는 포산과 관련된 흥미있는 기록이 적혀 있다. 신라 때 추량화, 현효로 불리던 현풍의 고려시대 지명은 포산, 시조의 군호와 일치하고 있다. 귀화성시로서 관향을 정하지 못했던 곽씨들은 시조의 군호를 받들어 지금의 현풍인 포산을 관향으로 삼았던 것이다. 현풍곽씨의 역사는 약 900년을 헤아린다. 대대로 개성에 쇄거했던 현풍곽씨는 5세 곽기정과 곽한정에 이르러 기호와 영남지방으로 쇄거지를 넓혀나갔다. 현재는 인구가 약 20만 정도 된다. 집성촌은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데 그중 규모가 큰 것만도 10개나 된다. 가전, 충효, 세수, 인경. 충성과 효도로 가문을 전승시키고 인과 공경으로 세세손손 지켜나가라. 현존하는 세종대왕의 유일무이한 친필이다. 이름하여 세종대왕의 팔자 어필. 하사받은 사람은 전의이씨 가문의 이정간이다.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고부, 시호는 효종공.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이정간은 70고령으로 100세의 노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울 만큼 만대의 효자였다고 한다. 세종 14년, 그렇듯 지극한 효성으로 하사받은 이 팔자 어필은 그러니까 561년 전부터 전의이씨 족보의 첫 장에 자리하여 영원한 가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의이씨, 오늘날 문중사적으로는 전의, 예안이씨라 칭한다. 그 내력인즉 시조의 7대손인 첨의정승 이혼이 고려 때 예안댁에 봉해졌고 그의 손자 이익이 예안군에 봉해짐으로써 그 후손들이 전의이씨에서 분적하여 예안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으나 1927년 문중 합의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근본과 이어져 있는 뿌리는 오늘 우리들 곁에도 살아있다. 이런 자연 속에 깃들어서 한 성을 가진 일가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고 또 죽어서도 한 곳에 묻히는 삶. 그런 삶은 또 얼마나 따뜻한가. 우리는 그런 마을, 그런 집을 찾아가 보았다. 마을은 전라남도 곡성군 인면 제원리 군촌부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90년 전, 그러니까 서기 1500년경에 저런 말 같으면 16대 조고, 휴자가 맑은순자 한자십니다. 도정공 표시를 하셨는데 그 도정공 할아버지께서 처음 입주하신 마을입니다. 근데 그 후손이 이 곡성 관례를 비롯해서 다른 데까지 합해서 약 1000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그 도정공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신 제오정공이 지으신 그 집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랜 도정공의 고택. 그의 집에는 누대에 걸쳐 살아온 조상들의 채취가 배어 있다. 그런 집과 집이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있는 마을. 그 마을에 남아있는 것은 예차취뿐이 아니었다.
옛 흔적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굵은 주름살처럼 접혀있는 문중의 세월이었다. 그 세월 속에 가라앉은 삶의 앙금이었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만에 포온의 복권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피살시킨 장본인 태종에 의해,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는 벼슬과 함께 용인 땅에 사폐지가 내려졌던 것이었으니 조선 왕조 또한 그의 충절을 귀감으로 삼아야 했던 것이다. 만고의 충신 포온, 그가 본디 걷고자 했던 길은 학문에 있었다. 옛 선비들은 달가, 즉 포온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 동방이학 치조라 할만하다라고 쓰고 있다. 자선 귀하던 옥시 집안에서 태어나 옥시로 늙어온 이들 두 형제. 자신이 옥시인 줄로만 알았던 어린 손자도 촌노의 뒤를 따르며 점점 말이 없어졌다. 양지 바른 곳이라던 노인의 귀띔만 믿고 반시간 만에 도착한 조상의 묘. 그러나 그 자리는 여기저기 파헤쳐진 자국뿐이었다. 이유인즉 누군가 객토를 하느라 파갔을 것이라는 것이다. 글쎄, 누구인가? 세월은 아닐까? 참담한 심정이 되어 후손들은 잔을 올렸다. 따뜻한 언덕배기, 조상의 묘라고 짐작되는 급히 터진 곳에 서서 이들은 족보를 펼쳐들었다. 여수 옥시보가 아닌 개성왕씨 족보로 마침내 이렇게 복성했음을 고해보는 것이다. 할아버지. 복성하기 전에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했던 것이 선조가 남긴 유언. 그 12대조 할아버지의 빈자리도 족보로는 이젠 찾아들을 수 있었건만 후손들의 가슴에는 쓸어도 내려가지 않는 응어리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할아버지 묘를 모르고 근래 찾아가지고 지금 늦었습니다. 그러시고 사실 조상의 묘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찾아 나서게 된 것은 자신의 뿌리인 조상, 그 조상의 뿌리도 찾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글쎄, 그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